안녕하세요. JD 부장수의 소장 조던입니다. 오늘은 원탑 애플 3조 달러 눈앞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6월 30일 금요일 시장입니다. 2023년 7월 JD 부장구소 25기를 모집합니다. 주식 강의인데요. 7월 3일 다음 주 월요일서부터 일주일간 모집을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동영상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돈 투자는 그냥 하시고 큰 돈 굴릴 때는 정확한 최신 버전 매뉴얼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JD 부장구소 유튜브 멤버십은 영상 및 링크를 타고 가입하시면 됩니다. 뉴욕 마켓워치 미 GDP 2%의 힘, 채권 떨어지고 주식 달러 올랐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는 나스닥이 0%대 하락했으나 S&P 500 지수는 0.45%, 다우존스 지수는 0.80% 오르면서 나스닥 혼자 떨어졌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원탑 애플 3조 달러 눈앞. 미국이 1분기 GDP 경제 성장률이 2.0% 나왔습니다. 잠정치 1.3%, 예상치가 1.4%인데요. 2.0%나 나온 것이죠. 소비와 수출이 좋았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비리비리한데 미국은 엄청나게 강합니다. 미국의 소비 심리가 꺾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소비 심리가 꺾이지 않는 이유는 고용이 잘 되기 때문이죠. 이러자 파월이 금리를 올리는 것이 당연하게 보입니다. 7월에 금리를 25bp 올릴 확률이 80%가 넘었습니다. 금리가 높더라도 소비가 이렇게 강하니 경기 침체에 온다는 말은 쑥 들어갔습니다. 게다가 금리와 관계없이 주가는 매일 신고가 행진입니다. 어제는 은행이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은행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다우존스 지수가 오르고 나스닥이 주춤했습니다. 파월이 금리 올린다고 하면서 다시 달러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화는 1,300원이 넘어가면서 약세로 돌아섰고 외국인들도 한국 주식을 신나게 팔고 있습니다. 원화 외에도 위안화, 유로화, 엔화 등 모두 약세입니다. 달러 자산을 갖고 있는 저로서는 너무 고마운 상황이죠. 달러는 상대 통화 가치로서만 강세가 아닙니다. 금, 유가 등에 비해서도 달러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 금리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국채 금리가 4% 가까이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올해 나스닥은 다우존스 지수의 주가 상승률을 압도합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는 AI 열풍입니다. 이렇게 나스닥이 올라가는 와중에 더 꾸준히 올라가는 주식이 있습니다. 바로 시총 원탑 애플입니다. 애플은 3조 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만약 애플이 종가로 190.73달러를 넘어서면 시총 3조 달러를 넘어서게 됩니다. 애플은 이제 189.59달러로 3조 달러가 코앞입니다. 아이폰 15 패널 주문량 2배 증가, K 디스플레이 기대감 솔솔이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이렇게 애플이 올라가는 이유는 아이폰 15 시리즈의 패널 출하량 때문입니다. 아이폰 14에 비해 2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작 아이폰 기대 때문에 8월이면 애플의 주가가 올라갔으나 올해는 시기가 6월로 더 빨라졌습니다. 물론 내년에 나올 비전 프로에 대한 기대감 또한 큽니다. 결론입니다. 미국이 주식 투자하기에 가장 좋은 시장입니다. 미국 주식 중에서도 시총 1위인 애플이 꾸준히 올라 가장 좋은 주식입니다. 꾸준히 오른다는 것은 급락 없이 조금씩 우상향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서브 이슈입니다. 한국 주식에 왜 투자하나 미치지 않고서야. 다소 공격적인 질문이죠. 2023년 6월 30일에 애플의 시가총액은 약 2조 9,820억 달러입니다. 3조 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애플은 작년에 이미 3조 달러를 찍었습니다. 2022년 1월 3일 애플의 최고점인 182.01달러일 때였습니다. 이때 이미 3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2023년 6월 30일 애플의 종가가 이미 180.01을 넘어서 189.59달러인데 왜 3조 달러를 못 찍었을까요? 바로 애플이 자사주 소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애플은 매년 3%씩 자사주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작년에 900억 달러, 하나로 약 110조 6천억 원을 소각했다는 얘기입니다. 실로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2023년 6월 29일을 기준으로 한국의 주식 시가총액 순위입니다. 1위가 삼성전자, 2위가 SK하이닉스인데요. SK하이닉스가 138조 7천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이요. 애플이 소각한 주식 가치가 거의 SK하이닉스에 육박한다는 얘기입니다. 애플은 매년 SK하이닉스와 같은 기업을 소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니 애플이 안 오를 수가 있겠습니까?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이 아직도 주식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은 환율과 주주 가치에 비해 너무도 손해인 나라들입니다. 첫 번째는 물타기입니다. 우선 물타기 때문인데요.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가 2000년 1월부터 2019년 7월까지 80%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상하이 증시 시가총액은 1200% 증가했습니다. 즉 시가총액이 12배 증가한 것인데요. 이러니 따지고 보면 1년에 3% 수익률밖에 안 됩니다. 이 얘기는 80% 상승한 부분은 유상증자를 통해 대주주가 가지고 간 것입니다. 중국 주식에 투자한 개미들은 지속적으로 물타기를 당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코스피가 같은 기간 동안 주가지수 1.1배 상승했는데요. 시가총액은 2.2배 상승했습니다. 결론은 2분의 1 반토막 난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S&P 500 주가지수가 같은 기간 내에 1.1배 상승했는데 시가총액은 1.1배 상승했습니다. 즉 1.1배 상승이 모두 주주들에게 돌아간 것입니다. 물타기를 하지 않는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최근 한국 주식시장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주식은 유상증자와 CBBW 등을 남발하며 주식이 조금만 올라가도 물타기를 합니다. 현금 조금 넣고 지분율 그대로 CJ는 손해볼 것 없는 CGV 유상증자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CJ는 발행 주식 수가 약 4,722만 주에 772만 주에 불과한데 유상증자로 7,470만 주, 약 1조 2천억 원의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그룹 내고 시총 반토막 났는데 또 쪼개기 상장, 카카오 주주 분노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카카오는 또 어떻습니까? 카카오가 잘 나가자 바로 기업 쪼개기에 나섰습니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게임즈 이렇게 분할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구글이 유튜브, 클라우드, 자율주행 웨이모, 광고 플랫폼 등과 같은 것으로 나눈 것과 같습니다. CJ는 2015년 고점 대비 80%가 빠졌고 카카오는 2021년 고점 대비 70%나 빠졌습니다. 그런데도 한국 주식에 투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미친 짓 아닙니까? 두 번째는 상속세입니다. 한국 주식이 싸다고 합니다. 이유는 한국의 기업 평균이 PER이 9.8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PER이 21.8이고요. 잃어버린 30년에 일본도 무려 13.1입니다. 북한의 전쟁 위협 못지않게 중국과의 전쟁 위협에 노출된 나라가 바로 대만입니다. 오히려 5년 안에 전쟁 날 위험은 한국보다 대만이 더 큽니다. 그런데 대만의 PER은 무려 12.9에 달합니다. 그런데 왜 한국 주식이 이렇게 쌀까요? 한국의 약탈적 상속세 때문입니다. 한국 주식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어서 무려 60%의 세금을 상속세로 낸다고 합니다. 2020년 작고한 이건희 회장의 가족은 상속세로 12조 원을 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지분을 갖고 있는 가족이 세금을 내기 위해 블록딜로 주식을 내다 팔면 그 다음날 주가는 떨어집니다. 넥슨 김정주 유족 NXC 지분 29% 상속세 물납이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게임회사 넥슨의 경우는 심지어 2대 주주가 기획재정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상속세를 냈더니 2대 주주가 나라가 된 것입니다. 기획재정부는 향후 넥슨 주식을 중국 기업에 내다 판다고 했습니다. 국가가 상속세 받아서 중국 기업에 팔아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넥슨은 좀 낫습니다. 락앤락은 상속세 내려고 홍콩계 사모펀드에 이미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스웨덴도 1984년 상속세가 무려 70%에 달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가 제약회사 중 아스트라 AB라는 회사가 설립자 미망인이 사망을 했을 때입니다. 상속세를 내기 위해 주식의 대부분을 팔아야 했습니다. 상속세를 내려고 70%를 판다는 소문이 증권가에 파다하게 퍼지자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자녀들은 가지고 있던 주식을 다 팔고 상속세를 내지도 못했습니다. 결국은 자녀들은 빈털터리가 되어서 스웨덴을 떠났습니다. 이후 이 회사는 영국으로 인수되었습니다. 이 회사가 나중에 코로나 백신으로 유명해진 아스트라제네카입니다. 상속세 때문에 스웨덴의 알짜 기업이 영국으로 팔린 것입니다. 이 일을 겪자 스웨덴의 기업들은 약탈적인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해외로 빠져나갔습니다. 이렇게 기업이 빠져나가자 이후 스웨덴의 실업률은 치솟았고 경제난이 심해졌습니다. 결국 스웨덴은 2005년 상속세를 폐지했습니다. 현재 OECD 38개 회원국 중 상속세가 없는 나라가 약 19개 국가입니다. 무려 50%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상속세율이 50%로 일본의 55% 다음으로 높습니다. 물론 경영권 프리미엄을 합하면 60%로 원탑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일본은 상속세율이 무려 55%인데 100년 이상 된 기업이 왜 33,000개나 될까요? 한국은 단 9개에 불과합니다. 이유는 일본에서 기업을 상속할 때 상속세를 거의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비상장 기업의 경우 80%는 납세를 유예합니다. 20%만 상속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11%밖에 안 됩니다. 게다가 5년 후에는 11%도 기업을 경영하면 이것도 면제를 받습니다. 한국이 바로 OECD 회원국 중 실질적으로 가장 상속세가 높은 원탑인 나라가 되었습니다. 상속세가 높은 독일 등 OECD 대부분의 국가들이 일본과 비슷한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기업을 승계하면 상속세는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한국처럼 나라에서 상속세로 기업을 빼앗는 나라는 세상에는 없습니다. 마르크스가 1848년 공산당 선언에서 누진적 상속세로 사회재산을 공유화한다라고 썼습니다. 한국의 약탈적 상속세를 감당하면 3대만 지나면 모두 공기업이 되거나 해외 기업에 팔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르크스 공산당 강령을 실천하는 나라가 바로 21세기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나라 지배주주의 전횡이 있습니다. 바로 물적 분할, 복수상장, 일감 몰아주기 등등 이 모두 그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약탈적 상속세에 회사를 빼앗기기 싫은 대주주의 몸부림입니다. 상속세만 없다면 대주주는 이런 일을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만약 1948년 스웨덴의 예처럼 국내 기업을 해외로 옮기려는 시도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업이 외국으로 본사를 옮기려는 순간 세무조사가 뜰 겁니다. 세무조사로 탈탈 털리는 것은 물론 기업을 해외로 옮기기 전에 총수는 구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내 회사냐 그러면서 신문 방송 그리고 거리에서 난리가 날 것입니다. 이후 기업은 물론 해체가 될 것입니다. 상속세 없으면 일감 몰아주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상속을 위한 불법도 탈법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상속세를 낮추는 것은 힘들며 해외로 옮기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기업은 상속 이슈가 있으면 오히려 주가가 떨어집니다. 대주주도 상속 이슈가 있을 때 횡령과 같은 악재를 스스로 공시하기도 합니다. 주가 떨어지라고요. 이런 약탈적 상속세를 겪고 있는 한국 기업의 상황에서 PER이 개선되고 주가가 올라가기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상속세가 있는 한국 기업의 주가는 오르기 힘듭니다. 세 번째는 주가 조작입니다. 이런 상황을 알고 있는 주식 사기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라더견 사태가 그것입니다. 대주주의 지분이 높으면서 거래는 거의 없는 기업들을 골라 꾸준히 주가를 올려 내다바이 치는 수법입니다. 여기에 연기금이 당했습니다. 꾸준히 주가가 올라가 조건에 맞으면 자동으로 포트폴리오에 편입하기 때문입니다. 100억 챙기고도 집유, 주가 조작 재범 불은 솜방망이라는 이제 기사가 있는데요. 라더견 사태로 벌어들인 돈이 무려 약 100억 원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주가 조작으로 인한 기소는 약 60%밖에 안 됩니다. 무려 40%는 집행유예입니다. 한마디로 주가 조작을 하면 남는 장사입니다. 그러니 한국에서 주가 조작을 해도 재범률이 높은 것입니다. 반면 미국은 다릅니다. 메이도프는 징역 150년을 받고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의 국민연금과 비슷한 401 K플랜에 판사의 연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조작을 하는 범죄자들을 철저히 응징하고 있습니다. 날뛰는 보이스피싱 법원장도 당했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한국도 판사들이 주식 투자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의 형량은 집행유예 아니면 벌금이었습니다. 그런데 판사 한 명이 6천만 원짜리 보이스피싱을 당했습니다. 이후에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징역 2년 반이 나왔고 형량은 점점 더 세졌습니다. 한국의 판사도 라더견 사태처럼 주가 조작으로 털려봐야 형량이 세질 것 같습니다. 결론입니다. 한국에서 주식하면 오르는 주식 한두 건 해서 반짝 돈을 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주식을 믿고 평생 투자할 수 있을까요? 물타기, 주가 조작, 상속세 문제 등에서 한국보다 훨씬 투명하고 경쟁력 있는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식을 두고 한국 주식에 투자하는 행동은 미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뉴얼입니다. 세계 1등 주식은 전고점 대비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면서 리밸런싱을 하다가 나스닥 마이너스 3%가 뜨면 말뚝을 박는 것입니다. 그러다 반등이 시작되면 V자 반등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JD부자연구소 다음 카페를 참조하시거나 동영상 밑에 리밸런싱 말뚝박기 댓글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 합니다. 매뉴얼을 지키며 세계 1등에 투자하면 매년 25%의 복리로 10년간 10배, 20년간 100배로 재산을 불릴 수도 있습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려면 머리를 쓰지 말고 머리를 쓰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맙시다. 오늘은 원탑 애플 3조 달러 눈앞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이었습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